오늘은 이대흠 시인의 동그라미라는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을 동그라미에 비유한 시입니다. 자, 이게 딱 와닿지가 않거든요. 이 시를 읽어봐야 알아요. 화자는 어머니의 말투에는 이행이 들어있으며 어머니의 모습은 허리가 굽어져 동그라미에 가까워져 있다는 점에 차가 나요. 동글동글 동글동글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온 어머니의 삶의 태도를 형상화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말을 둥글게 하는 버릇이 있다. 오느냐 가느냐라는 말이 어머니의 입을 거치면 온가 간가가 되고, 자느냐 사느냐라는 말은 장가 상가가 된다. 자, 나무의 잎도 그저 푸른 것만은 아니어서 밤남구 잎은 푸르딩딩해지고, 밭에서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 일한가 땡가 하기에 장가 가는가 라는 말은 장가 간가가 되고, 애기 낳는가 라는 말은 난가가 된다. 자, 이게 내가 이제는 서울 사람이니까 이게 정확한 액센트를 이제는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이 시인은 내가 알기로는 아마 전라도 출신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라도 사투리가 잘 들어가 있겠죠. 근데 그게 어떻게 하는지 그거는 솔직히 그 텐션이, 우리나라는 사실은 땅이 이렇게 넓지도 않지만 지역마다 있는 그 사투리가 가지고 있는 오묘한 텐션들이 있어요. 그 말투의 그 강약 조절, 요거는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 적당히 알아서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안으로 가겠습니다. 강가, 난가, 단가, 랑가, 망가가 수시로 사용되는 어머니의 말에는 한사코 이응이 다른 것들을 떠받들고 있다. 남한테 해코지 한 번 안 하고 살았다는 어머니, 일생을 흙 속에서 산 무장허리가 굽어져 한쪽만 뚫린 동그라미 꼴이 된 몸으로 어머니는 아직도 당신이 가진 것을 퍼주신다. 머리가 발에다 둥그러질 때까지 C자의 열린 구멍에서는 살리는 것들이 쏟아질 것이다. 우리들의 받침인 어머니, 어머니는 한사코 오순도순 살아라의 당부를 한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둥글게 하는 버릇이 있다. 전체 6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시, 짤막하지만 상당히 발상이 참신하고 독창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말을 둥글게 하는 버릇이 있다. 말을 둥글게 한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앞에서 읽었더니 받침에 뭐가 들어가요? 그렇지, 이응을 집어넣죠. 이응을 받침에 넣어서 말을 하는 버릇,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느냐 가느냐라는 말이 어머니 입을 거치면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시며 온가 간가가 되고, 자느냐 사느냐라는 말은 장가 상가가 된다. 자, 이건 이제 어머니의 말투를 이제는 나열을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나무의 잎도 그저 푸른 것만은 아니어서 밤남구 잎은 푸르딩딩해지고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자연물을 표현할 때도 이렇게 푸르딩딩 이런 식으로 이행이 받침이 들어간다는 거죠. 밭에서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 일한가 된가 하기에 장가 가는가 라는 말은 장가 간가가 되고, 애기 낳는가 라는 말은 난가가 된다. 이번에는 자연물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죠. 주변 사람들을 얘기할 때도 이렇게 이응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요거는 여기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요거는 뒤에 보면 알거든요. 자, 근데 그것보다도 요 장면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가만히 보세요. 오느냐 가느냐라는 말이 어머니 입을 거치면 온가 간가가 되고, 뭐라고? 뭐뭐라는 말이 뭐뭐가 되고, 자느냐 사느냐라는 말은 장가 상가가 된다. 뭐뭐라는 말은 뭐뭐가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표현이 참.
그저 나무의 잎도 그저 푸른 것만은 아니어서 밤남고 잎은 푸르딩딩해지고 밭에서 일하는 사람을 보면 일한가 댕가 하기에 장가가는가라는 말은 장가간가가 되고 애 낳는가라는 말은 난가가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즉 무슨 소리예요? 그렇죠. 문장 구조가 비슷하죠. 뭐뭐라는 말은 뭐뭐가 된다 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년은 결국 뭐야? 둥글게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말투가 되겠네요. 강가, 난가, 단가, 랑가, 망가가 수시로 사용되는 어머니의 말에는 자, 강가, 난가, 단가, 랑가, 망가가 수시로 사용돼. 자, 강가는 가에다가 이응이죠. 난가는 나에다가 이응이죠. 단가는 다에다가 이응이죠. 자, 이건 한사코 이응이 다른 것들을 떠받들고 있다예요. 결국 강가, 난가, 단가, 랑가, 망가가 수시로 사용되는 것은 항상 모든 것들을 또는 모든 사람들을 떠받드는 어머니의 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는 다른 것들을 떠받들고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한사코, 귀엽고 고집하여 심하게 떠받들고 있다. 누가? 어머니가. 어머니의 발음이? 그렇지. 어머니의 발음이. 그런데 그 어머니의 발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것들을 떠받들며 살아온 어머니의 삶까지 확장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결국 화자는 또는 시인은 어머니의 말을 통해서 어머니의 삶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연 어머니의 말투에서 동그라미가 갖는 의미를 발견한 거죠. 남한테 해코지 한 번 안 하고 살았다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 살았다는 이에요. 간접인용이죠? 이 간접인용을 통해서 어머니가 그동안 살아온 삶의 태도는 결국 뭡니까? 해코지 한 번 안 한 거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일생을 흙 속에서 살았어요. 누가? 어머니가요. 어머니의 삶의 태도. 두 번째, 농사를 지으며 힘든게 산 거죠. 3년은 결국 뭡니까? 어머니의 삶의 태도가 드러나고 있네요. 남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이 살아오신 어머니. 무장, 허리가 굽어져 한쪽만 뻥 뚫린 동그라미 꼴이 된 몸으로, 잠깐, 여기서 무장이라고 하는 건요, 요건 갈수록 더 이런 뜻이에요. 점점 더 이렇게 되는 거야. 허리가 굽어져 한쪽만 뚫린 동그라미예요. 이건 결국 뭐야? 허리가 굽어져서 점점 뭘 닮아가? 그렇죠? 동그라미를 닮아간다는 거죠. 허리가 굽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어머니가 허리가 굽은 모습과 그 다음에 동그라미와 형태적으로 비슷한 것에 대한 착안이죠. 어머니는 아직도라고 하는 걸 보니까는 계속 지금까지 평생토록 남을 위해서 베풀고 살아왔음을 드러내주며 당신이 가진 것을 퍼주신다. 어머니의 삶의 태도 세 번째가 되겠네요. 머리가 발에다 둥그러질 때까지, 한마디로 허리가 완전히 굽을 때까지 남은 생 동안 C자의 열린 구멍에서 C자의 열린 구멍, 허리가 굽은 어머니의 모습이에요. 살리는 것들이 쏟아질 것이다. 질 것이다. 자, 추측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건 그냥 단순한 추측이라기보다는 확신일 거예요. 그죠? 자신의 것을 나누는 어머니의 헌신적인 삶이죠. 결국 여기서는 허리가 완전히 굽도록 자식들을 위해 또는 남들을 위해 살리는 것들을 쏟아내시는 어머니의 모습, 즉 어머니의 헌신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사연은 자신의 것을 다 나누며 허리가 굽어가시는 어머니죠. 우리들의 받침, 우리들에게 삶의 본보기가 되는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응인 거죠. 우리는 자식이죠. 앞에 있고요,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어머니는 밑에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한사코 오순도순 살아라 라고 당부를 한다. 오순도순 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다른 사람과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이걸 어머니께서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당부라고
보면 되겠네요. 어머니는 모든 것을 둥글게 하는 버릇이 있다. 잠깐. 위에서 일행의 1년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머니는 말을 둥글게 하는 버릇이 있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을이 뭘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모든 것이라고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용이 확장이 되고 있는, 즉, 뭐요? 1년의 일행을 변주한 수미상관이죠. 수미상관을 통해서 어머니의 모습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둥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둥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원만하게, 사이좋게, 오순도순 이런 거죠. 결국 어머니의 삶의 모습이 이 사회를 사이좋게, 오순도순하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대음 시인의 동그라미라고 하는 시 한 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았습니다. 전체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비유적이고요. 예찬적이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 가족을 위해, 타인을 위해 살아오시는 어머니의 헌신적인 삶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떻게 본다면 이건 발상의 유사성, 형태의 유사성을 통한 어떤 발상의 참신성, 이게 이 작품의 특징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대상의 외적인 특성, 발화적인 특성이라든가 아니면 외향적인 특성을 통해서 대상, 어머니의 삶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우선 어머니의 발화적인 특성을 봅시다. 말을 둥글게 하는 버릇이 있답니다. 그래서 옹가, 강가, 장가, 상가, 그 다음에 아난가까지 있네요. 그죠? 이렇게 화자는 어머니의 둥글게 말하는 발화 습관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외모까지 얘기하죠. 외양. 허리가 굽어져서 한쪽만 뚫린 동그라미 꼴이 돼가지고 C자에 열린 구멍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허리가 굽은 어머니의 모습과 연결을 시킵니다. 동그랗게 말을 한다. 동그라미 모양. 그러면서 이제는 어머니의 삶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죠. 뭐라고? 우리들의 받침인 어머니라고 하고요. 그 어머니는 오순도순 살아라 라고 당부를 한다. 즉 이러한 발화 습관과 그 다음에 행동, 외양이 어머니의 삶과 다 있음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언을 사용하여 대상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재현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표현상의 특징이 되겠죠? 자, 표현상의 특징의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방언, 사투리 사용일 거예요. 근데 워낙에 많아가지고 하나만 할게요. 강가, 난가, 단가, 랑가, 망가. 즉 어머니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재현하는 효과가 있으며 그 다음에 시적 대상에 대한 친근감을 느끼게 합니다. 두 번째, 반복. 반복은 아까 얘기했어요. 그죠? 뭐뭐라는 말은 뭐뭐가 된다라는 거죠. 그죠? 말은 된다. 요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함과 동시에 어머니의 발화 버릇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형태. 아마 이 시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이것이 아닌가 싶어요. 말을 둥글게 하는 버릇이 있다. 옹가, 강가, 장가, 상가 이렇게 받침 이응을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걸 화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응이 다른 것을 떠받들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이응이 다른 것을 떠받들고 있는 것을 화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머니의 외양까지 연결시켜요. 그래서 한쪽만 뚫린 동그라미 꼴이 된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C자에 열린 구멍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말을 둥글게 하는 표현과 그 다음에 형태의 유사성 이렇게 끄집어내죠. 자, 즉 받침 이응을 사용하는 발화 습관을 말을 둥글게 하는 버릇이라고 하고 받침으로 사용하는 것을 다른 것들을 떠받들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하나, 구분 어머니의 모습을 한쪽만 뚫린 동그라미 꼴 또는 C자로 열린 구멍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듯 화자는 어머니의 발화 습관, 외모에 대한 유사성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떠받들며 사는 어디서? 여기서 나오죠. 그죠? 다른 것들을 떠받들며 사는 삶의 태도 또는 자식을 위해 내어주시는 삶의 태도 등을 드러낸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명? 노래하고 노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미상관. 처음에는 어머니는 말을 둥글게 하는 버릇이 있다 라고 얘기하다가 마지막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을 둥글게 하는 버릇이 있다 라고 얘기해요. 즉 변형된 수미상관을 사용해서 형태적인 안정감을 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이대흠 시인의 동그라미라는 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